안녕하세요. 시의 별가르띠 시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서부터 10월 6일까지 한 주간의 주간 운세 시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응원해주신 감사한 별아님들께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슈바이 세컨즈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줄리아 리님, 고우리님, 두이 디오르님, 꽃보다 금쪽이네님, 황윤슬님, 행복하세우님, 주디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신 별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 주간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채널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주간 운세는 나의 상승궁이나 별자리를 몰라도 볼 수 있는 주간 운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는 행성들이 움직이면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마치 일기예보에서 내일 날씨가 어떨 것이다, 온도가 어떻다, 다음 주는 어떤 바람이 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듯이 행성 간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행성 일기예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제목에 보시면 시우의 아스트롤로지 다이어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매달 저의 다이어리에다가 행성의 이런 트랜짓들을 적어 놓고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기가 쉽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 이 행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두가 영향권에 들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내가 좀 더 이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타임로드라는 것을 확인해서 보시면은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점성학에서는 매년 내 생일부터 1년 동안을 한 해 운으로 보는데요. 그 1년 동안 나를 담당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그 행성을 타임로드라고 해요. 그래서 그 행성이 어떤 일들을 겪고 지나가는지를 통해서 이때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타임로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타임로드 찾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만약에 찾아봤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이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가 쉽구나, 이때는 이런 걸 좀 해보면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태어난 지역을 알고 계시다면은 댓글로 정보 남겨주시면 상승궁과 그의 타임로드 체크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런 트랜짓과 관련된 이런 행성 일기예보도 한 달에서 2달 정도 미리 앞서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서비스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이번 주 이제 구체적인 행성들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트랜짓입니다. 9월 30일 오전에 수성과 남교점이 회합을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수성이 타임로드거나 양계천칭 염소자리 2도 39분에서 10도 39분 사이에 중요한 지점, 그러니까 어센, MC, 포르투나, 그리고 태양이나 달 또는 타임로드가 있는 분들, 이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는 그런 구조예요. 사실 이번 주에 수성이 해왕성을 만나고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주간 운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왕성과 만나면은 좀 정신이 없어지고 뭔가 실수가 생기고 뭔가 빠뜨리고 이런 일들이 잘 벌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수성 해왕성 구조가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때였는데, 제가 원래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서 받기로 했던 사진 앨범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몇 주 동안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연락을 했더니 송장 번호는 뜨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물품이. 예, 그 연락을 딱 수성해왕성 대립각이 있던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다시 보내드린다고 이런 연락을 받았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뭔가 연락이라든지 배송이라든지 이동과 관련된 것들에 미스가 잘 생깁니다. 뭔가 누락이 생기고 전후 상황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남교점과 만나도 유사한 때가 돼요. 그래서 이 남교점도 일종의 이게 닫는 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문이 열려 있는 하나의 개방된 곳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구조에 해당하는 분들, 이 구조 영향을 받는 분들은 이때 되게 정신없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하고 다른 상황이 좀 벌어진다거나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생긴다거나 그래서 내가 예측했던 것들과 다른 일들이 잘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안 해봤던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것들을 좀 다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모험가 모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약간 교점이라는 거는 착오와 혼돈, 뭔가를 혼란을 만드는 그런 오류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성 관련 사안이니까 말이나 글, 의사소통, 연락, 이동, 여행, 문서, 인터넷이나 통신 같은 것들에 오류가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전화가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던 뭐 카톡이나 아니면 뭐 밴드, 카페 이런 데들이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거래나 계약 약속 같은 것들에서도 뭔가를 착각한다거나 문제가 생기는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쉬운 때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때보다 좀 더 체크를 잘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조금은 여유롭게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 구조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한이 정해진 일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때까지는 이거를 꼭 마무리해야 된다. 이 기한까지는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빠르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다 보니까 서두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끝내고 기한, 마감 기한 같은 것들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남교점의 구조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시려면 아까 닫는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뭔가를 손절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사람을 손절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관계를 끊어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 일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완전히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거래나 계약, 약속, 교류, 연락 이런 것들을 이제 끊는다. 거래처를 끊어버린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잠수 타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수성 남교점이 닫히는 문이지 닫혀있는 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무엇이든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일종의 경제자유구역 같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수성의 연락, 어떤 정보 이런 게 알려지거나 팩트가 폭로된다거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외부에 알려져 버린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거 하기에는 좋겠죠. 소문내야 되는 일, 알려져야 되는 일, 사람들에게 많이 입소문을 타고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좋은 일이다. 이런 거에서는 또 유리한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28일서부터 10월 2일까지 영향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사실 9월 30일에 화성과 시리우스 그리고 토성이 이제 만나는 이 구조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난주 영상에서 미리 다뤘어요. 왜냐면은 유효 기간이 23일서부터여서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9월 30일에 있는 이 화성 시리우스 토성 관련 이야기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트랜짓입니다. 이제 10월로 넘어가네요. 10월 2일 오전에 수성과 빈데미아트릭스가 만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요. 수성이 타임로드거나 천칭자리 9도 36분에서 10도 46분 사이에 중요한 지점, 그러니까 어센, MC, 포르투나, 태양, 달, 그리고 타임로드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성과 만나면은 아주 급한 마음에 뭔가를 말해버린다거나 연락을 해버린다거나 남들을 그냥 따라해버린다거나 남들이 다 하니까 내가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다거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다 저거 투자한다니까 나도 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남들이 저거 산다고 하니까 나도 다 사야 될 것 같은데, 남들이 저거 다 안 한다고 하니까 나도 안 해야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남들 다 간다고 하는 데네. 그럼 나도 가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왠지 나만 하지 않으면은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런 성급함, 조바심 이런 것 때문에 한마디로 일저지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성급한 마음에 뭔가를 저지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수를 하기가 쉽고, 그리고 뭔가 빼먹기가 쉽고, 손해를 보기가 쉽죠. 그러니까 투자 같은 것을 할 때도 뭘 잘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좀 고가의 물건을 산다던가 어디에 돈을 쓴다던가 할 때도 잘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잘 알아보지 않고 지금 안 하면 왠지 큰일 날 것 같아서 덥석했다가, 그것 때문에 돈을 냈다가 돈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 수성과 관련된 모든 거에서 다 그래요. 그래서 뭐 거래나 계약을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말을 한다든지, 누구랑 약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덥석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왠지 지금 계약 안 하면은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냥 확 사버린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에 해당하는 분들은 특히 이때 조바심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는 게 있다면 좀 시간을 미루시면은 좋아요. 이날은 좀 지나시는 게 좋겠죠. 수성 빈데미아트릭스는 뭐 좋은 구조로 얘기할 만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서 나쁠 게 없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마음에 조바심이 들거들라. 만약에 연애라고 하면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연락을 안 하면 미칠 것 같아. 막 이래가지고 연락하면 후회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만큼은 참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빈데미아트릭스하고 이 수성의 회합은 잠시 후에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이 3일에 있는 금한일식 구조와도 회합을 하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이런 급한 결정, 남들 따라가 보고 한번 해보자. 그냥 남들 따라가는 심리로 뭔가를 했다가는 생각보다 일이 좀 커지는 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결정 내리는 거 좀 더 신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구조는 10월 2일 하루 동안 영향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 다음 트랜짓은 이번 10월 첫째 주에 가장 빅 이벤트 중 하나죠. 금한일식이 있습니다. 10월 3일 새벽 3시 한 49분쯤에 천칭자리 10도 4분에서 금한일식이 있어요. 금한일식이라는 거는 달이 태양을 가리는데요. 완전히 가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바깥이 태양이라고 하면은 달이 한 요 정도 요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 바깥쪽은 태양빛이 요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마추가 링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골드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한일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태양이 달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가려지는 현상을 금한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 같은 경우는요. 태양 또는 달이 타임로드거나 양, 개, 천칭, 염소자리 6도에서 14도 사이에 중요한 지점, 그러니까 어센, MC, 포르투나, 태양, 달, 그 다음에 타임로드 있는 분들에게 영향이 있겠습니다. 특히 타임로드가 태양이나 달인 분들은 1년에 이렇게 2번씩 일식과 월식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일월식이 벌어지는 약 보름 전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점성학에서 태양하고 달은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기본을 만드는 루미너리,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같은 겁니다. 발광체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 무언가 하나가 사라지는 현상이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러면은 삶에서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그때 벌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 중요한 게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게 뭐 거주지가 변화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이나 직업이 바뀐다거나 건강의 변화가 생긴다거나 나에게 되게 태양으로 대변되는 중요한 인물, 그러니까 아버지라든지 어머니라든지 집안의 어른이라든지 뭐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사람에 관련된 신변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가 쉬운 때가 돼요. 그래서 이 금한일식 구조에 해당하는 분들이 건강, 직업, 재물, 뭐 거주지, 인간관계, 결혼, 자녀, 육친, 일, 이런 모든 삶의 전반에서 중요한 삶의 환경적인 풍경이 변하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해서 내 삶의 풍경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취업을 하면 삶이 크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전과 만났던 사람들이 달라지고 내가 살아온 습관도 달라지게 되죠.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것도 달라지게 되고, 또는 반대로 퇴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퇴직하면은 기존과 또 다른 생활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또는 이사를 하게 되면서 거주지 환경이 확 바뀌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면서 또 새로운 삶의 챕터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이혼을 하면서 새로운 삶의 환경으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편찮으시게 되면서 내가 그거를 책임져야 되거나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됐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나의 건강이나 신변에 관련된 변화가 생기는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전과는 다른 일상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막 요이 땅 해가지고 딱 정확히 10월 3일서부터 갑자기 확 바뀐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이런 리딩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걸 하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10월 3일에 갑자기 TV에 나와서 아이돌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아이돌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게 되기 위한 과정의 변화가 있겠죠? 시기의 변화가 이렇게 약간 와이퍼로 쑥 넘어가듯이 그라데이션 되듯이 넘어가는 그 시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종의 막이 하나 거쳐지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이런 금한 일식처럼, 그러니까 계기 일월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기 있을 때는 집안에 어른이 편찮으시다던가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있다면 이런 식의 위험 구간이 좀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고, 우리가 보통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책임지는 사람들, 리더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자리라는 호칭이 붙는 사람들, 대표라는 게 붙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해임이나 퇴임이나 사임 또는 뭐 취임, 뭐 부임하는 거,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기는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양이라는 거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당연히 아버지처럼 당연히 하늘에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런 게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사회의 공공재들, 그런 것들이 불편해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없어져서. 예를 들어서 수도, 전기, 통신, 인터넷 같은 것들이 순간적으로 뭐 끊긴다던가 어딘가 뭐 파손이 나가지고 얼마간 사용을 못하게 되는 일이 다수가 연루되면서 생긴다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필수품 같은 것들이 부재가 생긴다거나 모두가 써야 되는 그런 공공재 같은 것들, 의료 영역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요새 응급실 뺑뺑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위료 대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엔 당연히 병원은 이런 때 가는 거지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도 이런 구조하고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또 태양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알려져 있는 사람들, 지도층, 권력자 이런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뭐 퇴임이라든지 해임이라든지 신임이라든지 또는 뭐 유명인들의 뭐 사망 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병환 관련 소식이라든지 이런 게 전해질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수성 빈데미아트릭스 구조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금한일식이 빈데미아트릭스와 회합을 하면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이 태양이나 달이 타임로드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에 더더욱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달과 이 빈대미아트릭스 조합이 건강을 좀 더 안 좋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의 손실수를 잘 일으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때 중요한 거래나 계약, 중요한 결정 같은 것들을 좀 미루시는 게 좋고 손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법이나 글을 통한 손해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리 원칙을 벗어나는 것들은 되도록 하지 않으시는 게 현명한 때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조금 불안정해진다거나 좀 마음이 성급해지면서 그로 인해서 오히려 판단 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좀 더 조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구조가 천칭자리에서 그만 일식이 벌어지면서 또 화성한테 데트리 리젝션을 당하는 구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잘못하면은 이제 개인의 울로에 따라서는 소송이라든지 시비 관제수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갈등 다툼에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인 모습으로는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폭행이나 폭력적인 모습, 아니면 누군가 누구를 해치는 것들,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는 굳이 없는 특별한 일정을 잡는 게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은 되도록이면은 이 일식 전후로는 좀 피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이 금한일식 전후 약 보름 사이에 가장 직접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삶의 풍경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번 일식 전후 6개월에 걸쳐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여기다 영향기간 적어 드릴게요. 전후 보름 사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후 6개월 정도 거쳐서 길게 변화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트렌드 보겠습니다. 10월 3일 날 같은 날 낮에요. 목성과 오리온 자리의 감마성인 벨라트릭스가 만납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는요, 목성이 타임로드거나 쌍둥이 자리 20도 37분에서 21도 47분 사이에 중요한 지점, 어센, MC, 포르투나, 태양, 달, 그리고 또는 타임로드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목성 벨라트리스 만남은 유효기간이 긴데요. 9월 18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예요. 굉장히 길죠. 거의 한 달이 넘어가는데 진작 시작이 됐죠. 지난주서부터. 이 목성 벨라트리스가 10월 3일에만 만나는 게 아니라 10월 14일에도 이 목성이 역행정지하면서 또 한 번 벨라트리스하고 회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3일과 14일 전후가 가장 강력하게 목성과 벨라트리스가 회합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벨라트리스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별입니다. 마치 무언가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 대한 몰입도가 굉장히 좋은 그런 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공격적이고 속도감도 아주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성이 타임로드이신 분들은 이때 굉장히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에 집중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꼭 하겠다, 막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완벽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량이 많아지는 때가 되고 경쟁과 속도전에서 이기려고 하는 때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이기는 때가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작품이나 어떤 퍼포먼스를 외부에다가 드러냄으로써 그로 인한 성공을 이루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라트릭스는 조용한 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념이 있고 투지가 있습니다. 좀 약간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좀 질린다 싶을 정도로 그런 별입니다.
그래서 글솜씨, 말솜씨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강연이나 연설,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들을 이때 하신다고 하면은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때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아니면 회의 같은 데서 뭔가를 발표를 해야 된다. 아니면 학생들이라면은 레포트 같은 것들 그런 거 발표할 일이 있다. 그러면 요런 때 전후로 하시면은 아주 좋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 구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때 전후로 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그만큼 지독하게 했기 때문에 이루는 성취나 성과물들이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무래도 벨라트릭스가 얌전한 별이 아니고 독한 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구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완벽주의적으로 따지고 꼼꼼하게 따지고 그리고 막 지독하게 밀어붙이고 이러면은 주변 인간관계와 트러블이 생기고 좀 흉하게 돌아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서 따르는 어쩔 수 없는 갈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환경적으로 거칠고 힘들고 에너지는 많이 들 수 있지만 결과는 좋은 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번 좋은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작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나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을 해서 뭔가를 관철을 시킨다거나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어떤 일을 한다거나 이런 데다 이런 에너지를 쓰시면 굉장히 좋겠죠. 자, 다음 트렌즈 보겠습니다. 10월 6일 새벽에 전갈자리의 금성과 천칭자리 알파성인 주벤 엘게 누비가 만납니다. 이 구조는요, 금성이 타임로드거나 전갈자리 14도 44분에서 15도 54분 사이에 중요한 지점이 있는 분들, 어센, MC, 포르투나, 태양, 달, 그리고 타임로드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도 보셔도 돼요. 주벤 엘게누비는 고전 점성학에서 손에 꼽는 흉성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성과 만나면은 아무래도 금성 관련 사안이 흉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금성은 다들 아시죠? 사랑의 비너스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과 관련된 사안이 흉하게 돌아간다. 금성 다 아시죠? 금성은 사랑의 비너스잖아요. 그러면 사랑 사안이 흉하게 돌아가는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금성은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비부비하고 친하게 지내고 서로 챙기고 이런 친근감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관계와 관련된 모든 사안이 좀 흉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성이 전갈자리에 있으면 데트리먼트라고 해서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편치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변 엘게누비까지 만나면 특히 연애 결혼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애정 관계와 관련해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 결정을 하려고 한다, 뭔가 표현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 일단 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상대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외로움에 덜컥 연애를 시작해버린다? 이러면은 그 끝이 나중에 좋지 않은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도 될 수 있죠. 그냥 순간적인 감정에 지금 끌어오르는 감정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이별한다. 이렇게 돼도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랑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애정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어떻게 이 관계를 저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러면서 욱하는 마음에 뭐 헤어진다거나 이러면 나중에 그게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은 좀 참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느니 그냥 결혼해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그냥 갑자기 덜컥 결혼을 결정해 버린다거나 반대로 그냥 헤어져야 되겠다 이혼을 결정한다거나 이런 거 다 안 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타이밍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만큼은 반드시 피하자. 지금 보면 이 기간에 앞서서 너무 좋지 않은 구조를 내포하고 있는 금한 일식이 함께 껴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이런
금성 주변 일개누비 같은 상황을 잘못 결정을 하면 그 여파가 좀 오래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연애 결혼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이상한 방식으로 표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시기와 질투로 인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에 유의하셔야 되는 그런 때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성 주변 엘게누비는 어떻게 좋게 쓸래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다들 사람 사이에 조심하는 때로 생각을 합시다. 왜냐하면 같은 날 보시면 이어서 수성화성 사각까지 있기 때문에 좀 인간관계 싸움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이제 수화사각도 꼭 다룰 건데 이 금성 주변 엘게누비의 영향은 10월 5일서부터 6일까지 영향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금성 주변 엘게누비를 제가 좀 더 이번에 이렇게 약간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다가는 지금 쓰지는 않았는데요. 이때 10월 5일에는 금성과 토성의 삼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일에는 금성과 화성의 삼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삼각은 제가 따로 말씀을 잘 안 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금성이 화성 토성한테 흉성포위를 당하는 구간이 됩니다. 흉성포위라는 건 금성이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앞에 가도 흉성이요, 뒤로 봐도 흉성이네. 이렇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주변 엘게누비까지 만나기 때문에 이때 금성이 타임로드이신 분들은 좀 곤란한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성이 타임로드이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이때 전반적으로 사람과 인간관계, 애정사안 이런 것들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때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좀 트러블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여성과 관련된 각종 사건들 일어나기가 쉬운 시기가 되기도 해요. 완전히 이제 흉성포위가 되는 기간은 10월 5일에서 8일 사이예요. 그리고 좀 더 넓게 보자고 하면은 10월 2일에서 12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좀 그림자 기간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요때가 위에다가 또 이렇게 적어 드릴까요? 금성, 흉성, 포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금성, 흉성, 포위가 되는 5일에서 8일에 어떻게 됩니까? 금성이 주변 엘게누비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인간관계나 애정사안이 정말 그렇게 좋은 시기가 아니니 혹시나 이별을 말하더라도 이런 시기에 말하는 게 이렇게 좋은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아름답지 않게 마무리가 되어버릴 수가 있고 흉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중에 좋지 않게 흘러갈 수도 있는 때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지 됩니다. 이 시기는. 그리고 비단 그런 연애만이 아니라 이때 금성이 타임로드이신 분들은 이 포획 기간 동안에 몸과 마음이 좀 고단하고 피곤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자 차트에서 금성이 담당하는 영역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연애 결혼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거주지일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 육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이런저런 지연, 갈등, 어려움, 다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대인관계나 계약과 관련된 사안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연애나 결혼 사안에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재물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해당 육친이 뭐 아프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금성이 타임로드이신 분들은 이 10월 첫째 주는요, 적어도 좀 중요한 결정은 최대한 미루시고 무엇보다 건강과 안위를 가장 잘 챙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일적인 부분도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르자 이렇게 되시면은 안 되고 지키자 쪽으로 가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여기 때려쳐
안 해. 이런 식의 지르는 거. 아니면은 그냥 만나자. 사귀어버리자. 저거 사버리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그 스탠스를 보수적으로 꾸준하게 유지하는 거, 건강 좀 더 챙기는 거, 평소대로 일하고 집에 일찍 가서 쉬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는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요 첫째 주가 연애나 결혼 뭐 이런 거에는 그렇게 좋은 주는 아니군요. 그래서 이때는 대인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주의 마지막 트랜짓입니다. 10월 6일 오후에 천칭자리의 수성과 계자리의 화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수성이 타임로드거나 화성이 타임로드 또는 양, 계, 천칭, 염소자리 15도 52분에서 23도 15분 사이에 중요한 지점이나 행성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어요. 중요한 지점은 어센, MC, 포르투나, 태양, 달, 타임로드입니다. 이번 주에 사실 이 수성 빈데미아 트릭스서부터 해가지고 그만일식의 주변 엘게누비 수화 사각까지 이게 흐름이 그렇게 아름다운 때는 아닙니다. 이번 화수사각이 특히 분위기가 얘도 좋지가 못한데요. 특히 수성이 타임로드이신 분들이 좀 곤란해지실 수가 있어요. 이게 화성이 이제 수성한테 뻘 상태에서 사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정이 좀 많이 꼬여 있는 뭔가 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트러블 메이커가 나타나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불편함을 일으키는 그런 갈등 상황, 불편한 상황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감정이 좀 많이 상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갈등과 다툼, 싸움으로 나타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필이면 천칭자리에 있는 수성에게 이게 지금 데트리 리젝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갈등 트러블이 발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누군가와의 갈등, 트러블, 그다음에 그런 상황적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에게 압박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차트에서 수성이 담당하는 사안이 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게 뭐 재물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뭐 거래나 약속이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해당 육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서 내가 그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성이 타임로드이신 분들은 살짝 좀 긴장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한 주시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에 가장 곤란한 행성이 뭡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수성이 가장 좀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네, 그러니까 수성이 어떻게 보면 이 금한일식에도 껴있고 화성한테도 지금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고, 그리고 금성도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금성도 좀 흉성에다가 주변 엘게누비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수성과 금성 두 내행성이 좀 곤란한 그런 한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화성이 타임로드이신 분들도 이게 편한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자리에서 뻘하는 상태에서 곤란한 상황인데 지금 흉성인 토성한테도 각을 받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막 여러 구설이라든지 뒷말이라든지 싸움, 막 기싸움 걸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 같은 것들도 생기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고생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곤란하고 힘든 구조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때 사기나 기만, 그다음 위조, 해킹, 각종 계획범죄, 지능범죄 같은 것들이
뭐 나타난다거나 그런 뉴스가 전해지는 때가 될 수 있고요. 고소고발 같은 것들이 증가하는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말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 예, 이땐 말실수하면 좀 크게 퍼져나간다거나 그게 정말 문제가 돼서 그것 때문에 관제, 구설, 시비 같은 것들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설, 거짓말, 명예훼손, 모욕 이런 각종 말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기 쉬운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일식과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벌어지면 조금 사이즈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토성만 살짝 비껴 나가 있네요. 그쵸? 토성이 타임로드이신 분들만 살짝 비껴 나가 있는데, 그리고 목성이 타임로드이신 분들도 뭐 벨라트릭스만 만나니까 좀 비껴 나가 있는데, 그래서 특히 이 주는 수성과 금성이 타임로드이신 분들은 주변 상황에 좀 잘 맞추고, 그리고 어떤 일이라든지 결단 이런 것들은 이 주에는 조금 미루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주간 운세를 말씀드리면 좋은 이야기와 함께 이 구조를 좀 활용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주에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30일 수성 남교점에 뭔가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 지으시면 좋고, 이 목성 벨라트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성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집중하고, 이런 거에 에너지로 쓰시고 작품 같은 거를 내보내는 그런 때로 활용하시면은 좋고, 나머지 구조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구조죠. 다른 때 같았으면은 이런 계기 일식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일식이나 월식이 그렇게 좋은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루미너리가 사라지는 건데, 그렇더라도 이런 때도 뭔가 내가 준비해서 새로운 거를 하겠다 하면은 또 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번 금한 일식은 약간 좀 빈데미아트릭스가 껴들고, 그리고 좀 흉흉한 것들이 함께 껴들어 와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게 좀 더 많은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함부로 일을 막 벌리지는 않는 게 낫다 이렇게 보여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 한번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별아님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주간 운세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